안녕하세요. 진검승부 전문가님 유튜브 채널입니다. 좌측 상단의 좋아요 버튼, 우측 하단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종 버튼 누르시면 밥TV 진검승부 전문가님의 실시간 방송 및 종목 상담, 시황 분석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밥TV 링크를 누르시면 사이트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회원 가입 경로의 유튜브, 관심 전문가의 진검승부 선택하시면 밥머니 10만원 추가 혜택이 적용됩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자,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자, 오늘 이제 금요일 이제 장 마감 시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그 지수가 월요일부터 좀 급락이 들어와서 월요일하고 화요일에 이틀 동안 좀 운봉이 떨어졌는데 이틀 동안 이번 주는 좀 많이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심리 상태를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이번 주는 좀 많이 이제 지치지 않으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이제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어제는 이제 제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이제 무역 경제 보복이 있은 후에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됐는지 또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금요일인데 어제 이제 중요한 얘기를 어제 많이 해놨고요. 오늘은 조금 이제 다른 각도에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 오늘은 이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이제 핵심만 딱 짚어드리고 짧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일단 휴가철을 좀 앞두고 있는데 이제 휴가 가시기 전에 좀 지수가 좀 반등이 좀 빨리 나오고, 그래서 주시장도 회복이 좀 빨리 돼가지고 여러분들 마음도 빨리 좀 회복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일단 오늘 장 마감한 것부터 먼저 이제 간단하게 체크를 좀 하고, 네, 그 다음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잠시만요.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도 이제 소폭 상승으로 잘 끝났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 0.6%까지 이제 상승으로 끝났죠, 그죠? 일단 아시아 증시가 오늘 전반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자, 보시면 요즘에 원래는 이제 시장이 좋으면은 종목 얘기 위주로 많이 해요. 그런데 지수가 조금 불안하고 좀 그렇게 힘들 때는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시라고 자꾸 이제 해외 증시 얘기를 많이 하죠. 먼저 해외 증시 얘기를 꺼내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맞게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오늘 같은 날은 아무래도 이제 지수 이쪽에 신경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지수 얘기를 먼저 좀 꺼내죠. 네. 그거 참고해서 들으시면 돼요. 일단 이제 코스피 지수가 오늘 0.29%, 코스닥은 0.6%로 이제 이렇게 잘 끝났는데, 보시면은 일본, 중국, 홍콩 0.1에서 0.4 정도, 그죠? 그 정도로 끝났고,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이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이제 무리 없이 잘 끝났고, 코스닥은 이제 최근에 낙폭과대가 좀 심했기 때문에 다른 지수에 비해서 조금 더 강세로 이제 끝났죠. 그리고 현재 유럽 증시도 지금 플러스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의 선물도 지금 괜찮죠, 그죠? 네, 미국 선물도 조금 오르고 있네요. 그래서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증시가 다 상승으로 잘 끝났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S&P 500 지수는 어제 플러스로 끝났죠. 신고가 다시 한번 갱신을 했고요. 다우 지수도 어제 0.8%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갱신을 했어요.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나스닥은 혼자 마이너스를 기록했죠. 왜 그랬냐면 미국의 이제 바이오주들이 급락했어요. 참고하세요. 아직도 바이오주에 이제 미련을 못 버리신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이제 했었던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약값 인하와 관련된 그런 정책이거든요. 리베이트 관련된 그런 이제 공약이 있었는데 그거를 철회했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의 바이오주들이, 대표적인 바이오주들, 특히 제약주들이 급락을 해서 어제 나스닥 지수가 혼자서 약세를 보인 거예요. 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미국도 지금 바이오주가 미국 정책이랑 뭐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지수가 잘 올라서 끝났는데, 글쎄요,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이 뭐 크게 오르지는 못했죠. 그죠? 잠깐 볼까요? 네. 삼성전자가 오늘 아래 꼬리를 달고 이제 끝났는데, 이렇게 보시면 플러스 0.2%로 끝났죠. 그죠? 아래 꼬리 조금 달고, 아주 잘 끝났어요. 그래서 7월 초에 미주 일본의 반도체 공격이 좀 반도체 쪽 이제 경제 보복이 지금 시작이 됐는데, 오히려 삼성전자는 주가가 크게 빠진 게 없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7월 초부터 일본이 우리나라 반도체 쪽을 겨냥해서 경제 보복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반도체를 겨냥해서 공격을 했는데 요번에 지수가 올릴 때 있죠. 지수가 요번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반등 나왔잖아요. 그죠? 지수가 반등 나올 때 지수 반등을 이끌어준 종목이 누구냐면 반도체예요. 물론 이제 다른 업종도 있긴 한데,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이 반도체의 대표주들이 요번에 이제 지수 상승을 이끌어줬어요. 아이러니하죠? 오히려 지수 하락을 이끌어야 되는데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요. 지수가 툼에 나오게끔 건드린 거는 요 바이오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최근까지도 좀 이제 말썽을 좀 부리고 있죠.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히려 반도체주들이 급락해서 지수를 끌어내린 게 아니라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주가가 조금 오늘은 주춤했거든요. 여기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를 한번 보시죠. 하이닉스가 이제 최근에 3거래일 연속 강하게 상승 나왔죠. 그죠? 여긴 그래서 오히려 7월 초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쉬었어요. 마이너스 1%로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이 반도체 대표주들이 오늘 쉬었지만 대신에 지수는 올라왔죠. 코스피 지수가 0.29% 상승으로 끝났는데, 대신에 이제 화학 업종이라든지 뭐 철강이라든지 다른 업종에서 이제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지수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못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형주들이 올라와줘서 오늘 지수를 잘 이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파악하시면 되겠고, 한마디로 개인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지고 있죠. 아이러니하게도 반도체 대표주가 오히려 지수 상승, 반등을 이끌었다. 이거를 꼭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이 최근에 이제 투매를 많이 했는데, 자꾸 코스닥 지수 보시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코스닥 지수가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 3일 동안 지금 반등 나왔죠.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이틀 동안 이렇게 하락이 나왔고요. 3일 동안은 반등 나왔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거 코스피 지수군요. 네. 코스피 지수 놓고 얘기해도 돼요. 뭐 이틀 동안은 하락 나오고 3일 동안은 이제 상승 나왔는데, 지금 이제 어제하고 오늘 딱 이틀 반등이 쫙 나오니까 대번 종목들이 지금 올라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개별주들 있죠. 개별주들도 단기적인 그런 이슈가 있는 테마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근데 또 웃긴 건 뭐냐면, 코스피 지수 상승을 이끈 게 반도체 대표주들이 올라와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그랬죠. 테마주 쪽에서도요, 지금 최근에 이제 급등한 테마주가 뭐냐면, 뭐 반도체, 낸드, 플래시 관련주들도 급등했고, 뭐 그래요. 5G 관련주들도 오늘 조금 움직인 게 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도체, IT, 소재 관련주들이 급락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본의 경제 보복 때문에 급락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서 단기 테마가 형성이 돼서 올라왔어요.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린 것도 반도체, 테마 쪽도 반도체 쪽에서 테마주가 약간 형성이 됐어요. 이게 뭐 오래 갈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형성이 돼서 올라왔다. 이걸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개인들의 생각하고 주시장이 정반대로 가고 있죠. 그죠? 네. 그리고 대북주 있죠. 오늘 대북주들도 움직였는데, 어제 이제 장중에 급등 나왔었죠. 대북주들이 어제 급등 나왔던 이유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하고 핵 동결하면 뭐 미국에서 이제 석탄이라든지 북한의 석탄, 섬유 수출하는 거 그 제재를 좀 풀어줄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와서 급등을 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오늘 미국에서 그 보도를 부인했죠. 아니다.
라고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늘 아침에 대북주들이 막 아침에 하락했어요. 그런데 끝날 때 어떻게 끝났는 줄 아세요? 잘 끝났어요. 하락했던 것들을 감아서 올리면서 끝났어요. 대북주 잘 보셔야 돼요. 네. 보통 이제 그 아니다 이제 그런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면 밑으로 촥 깔아놨는데 아침에는 좀 하락 또는 급락도 했거든요. 근데 끝날 때는 다 감아 올리면서 끝났거나 아니면 어떤 거는 플러스로 끝난 것들도 있어요. 즉 대북주들이 앞으로도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전이랑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옛날에는 저질 체력이었는데 지금은 체력들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또 대선주도 움직입니다. 이낙연, 황교안, 그 다음에 그 유시민 이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고 조국 그리고 저기 야당 쪽에는 홍정욱 씨 관련주도 움직이고요. 여러 명의 대선주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대선주들이 6월달에 좀 쉬었거든요. 근데 지금 7월달 들어와서 5월달까지 움직였다가 6월달에 쉬었어요. 근데 7월달에 다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고 여러분들도 이제 뭔가를 좀 준비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이제 일주일을 이제 오늘 정리해드린 시간인데 여기까지 얘기를 해드린 걸 정리를 해드리면 반도체주들이 오히려 올라와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테마주 쪽에서도 반도체주들이 오히려 올라와서 테마를 형성을 했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뭐가 올라왔어요? 전기차 관련주들 이런 것도 올라왔죠. 개별주들하고 반도체 이쪽 개별주들하고 테마주들도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떨어진 것만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대형주들도 추세가 안 깨졌고 다시 올라오고 있고 개별주들도 지금 코스닥 딱 3일 동안 이제 상승 나오니까 대번 움직여요. 네. 특히 누가 움직이냐면 지수가 안 좋을 때 올라가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지금 하고 있죠. 네네. 아, 예, 생방송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자,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생각한 거랑 다르게 움직인다. 이거를 이제 한 번 더 강조를 드렸고, 잠깐 미국 추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제 뭘 보여드릴 거냐면, 바로 이 부분인데, 5월 달에 그, 코스닥 지수가 처음에 700포인트 깼을 때, 그때 비관론자들이 너무 이제 난리를 쳤었죠. 그죠? 여기에서. 700포인트 깼을 때 그때 개인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지수가 하락해서 불안한 게 아니라 비관론자들이 하도 떠들어가지고 개인 투자들이 겁을 내고 그때 손절 때리고 주식을 접어버리는 사람들도 이때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요번에 여기를 깼으니 게다가 바이오까지 급락해서 깼으니 얼마나 개인들이 저기 했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오늘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여기에서 비관론자들이 우겼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이 고점이다. 미국 지수 차트를 보면 고점이다. 끝났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다우지수를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다우지수를 보면 왜 비관론자들이 이걸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게 해결이 안 되고 오랫동안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 고점 있죠 여기. 네. 이제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여기서 하락을 시작했죠. 자, 일봉, 그 다음에 두 번째 봉우리, 여기서 미중무역전쟁이 되면 또 급락했죠. 네, 세 번째, 여기서 미중무역전쟁이 되면 또 급락했죠. 그래서 봉우리를 3개를 찍었다. 이게 이제 기법 강의에서 보면은 3봉이라고 해요. 사케다 전법이나 이런 거에서는 3봉이라고 얘기하는데 3봉, 3산 이제 고점을 찍었다 이거죠. 봉우리 3개. 그래서 이거는 끝났다. 예, 차트쟁이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봉우리가 3개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끝났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하락을 할 거다. 봐라, 우리나라 코스닥 700 깨지지 않았느냐, 막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비관론자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이 고점 찍었다 이거예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고점 나왔다, 끝났다라고 했는데 우리 방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린 그렇게 얘기 안 했죠. 우리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니다. 그냥 횡보 조정 마무리하고 이제 급등한 일만 남았다 그 얘기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방이 맞았어요. 우리 방에서 우리 회원들하고 얘기했던 게 맞았거든요. 그래서 신고가가 열심히 나고 있죠. 뭐예요? 비관론자들이 틀린 거죠. 근데 요번에 비관론자들이 여기 지수 급락할 때 하도 이제 막 입방울을 쳐가지고 개인들이 많이 속았어요. 그러니까 개인들 중에서도 비관론자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우리 회원들한테 주식 하시는 분 중에 지인 중에 주식하는 지인 중에 비관론자들이 있으면 연락을 끊으라 그랬어요. 주식할 때 그분들이 가장 해롭다.
연락을 끊어라, 당분간 끊어라, 내가 뭐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러고 나서 바로 신고가 났단 말이에요. 네. 이제 미국이 이제 뚜껑이 열려서 이제 신고가가 막 나고 있죠. 오늘 그 뉴스 나온 것 중에 좀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어서 도움 될 만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인용을 하려고 갖고 왔는데, 뉴스를 보실 필요는 없고 제가 간단하게 뭐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티나 장세라는 게 있어요. 티나 마켓, 뭐 티나 장세, 아니면 티나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TINA. 이게 뭐냐면 이제 제가 발음이 계속 좋지 않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 There is no alternative라는 뜻인데, 여기 밑에 써놨습니다. 그 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 그냥 그런 뜻이에요. alternative가 이제 대안이라는 뜻인데, There is no alternative. 그러니까 대안이 없다 이거예요. 그것밖에 없다. 다른 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여러 군데에서 이제 인용해서 쓰는데, 이거를 이제 주식시장에서 갖고 들어오면 뭐냐면, 주식시장 여기 다 써놨죠.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투자금이 주식시장 이외에 갈 곳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티나 마켓, 티나 장세 또는 티나 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오랜만에 오늘 이제 기사화가 돼서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안 읽어보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갖고 왔어요. 옛날부터 이게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기 다 써놨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지금은 투자금이 다른 데로 주식시장 말고는 갈 데가 없다는 뜻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금리 인하를 하면 그 채권 아시죠? 네. 채권이 매력이 없어져요. 네. 금리가 인하를 하면 채권의 매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돈들이 어디로 가요? 채권에서 주식시장으로 이동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부동산도 정부에서 하도 규제를 많이 해서 부동산도 재미가 없죠. 그죠? 부동산 자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면 참 좋은데, 정부에서 좀 정책을 좀 잘 펼쳐줬으면 좋겠는데 참 답답한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 얘기는 빼고 여기 보시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티나 장세라는 게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밖에 대안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 즉 최근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7월 달에 하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올 연말에도 할 수도 있고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유럽에서도 금리 인하가 지금 나올 거라고 얘기가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동성 확대 정책을 펼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 정책을 펼치면 그 투자금이 딴 데 갈 데가 없어서 주식시장을 많이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 첫 금리 인상을 하잖아요. 첫 금리 인상을 하면 인하죠. 첫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주식시장이 그때부터 최소한 12개월 정도, 저도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보통 2년, 길면은 2, 3년 그 이상도 간다 그랬죠. 첫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한 1년 정도는 주식시장이 꾸준하게 쭉 올라갑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유동성 장세예요. 유동성 장세. 이게 펼쳐질 때는 돈 벌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돈이 들어와서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편하게 봅니다. 여기 보면은 2012년, 2015년에 이 실제로 티나 장세가 있었어요.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끌어올렸죠. 실제로 그때 양쪽 하나 정책을 펼쳤거든요. 여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양쪽 하나 정책을 펼치면서 주가가 올라갔었죠. 나중에 이제 금리 인상을 여기서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할 때까지 주식시장이 3년 동안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제 그게 시작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티나 장세라는 거를 지금 제가 한번 갖고 온 거예요. 그 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주식하시는 분들 지금 어때요? 다 도망가죠? 손해를 그렇게 많이 보고서 그냥 남은 돈이라도 챙기려고 주식을 버리고 이 바닥을 떠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네, 왜냐면 그렇게 조심하시라고 그랬는데 언론에 속고 비관론자들한테 속아가지고 이 다우지수가 이거 이제 S&P 500 지수인데 여기에서 하락할 때 있죠. 네, 여기 이거 하락할 때 속아가지고 다 털렸어요. 뭐에 속았는 줄 아세요? 이게 쓰리봉이다. 쓰리봉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 둘, 셋. 네.
봉우리가 3개 만들어지면 끝이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속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털렸어요. 근데 보세요, 신고가나죠? 네. 개인들이 예상한 대로, 비관론자들이 얘기한 대로 절대 안 되죠. 거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제 금요일날 이제 한 주를 마감해드리면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 뭐냐면 이 티나 장세, 그죠? 네. 다른 대안이 없다. 근데 개인들은 여긴 끝났다 그러면서 탈출하고 있죠. 네. 엑소더스라고 하나요? 네. 지금 사람들이 탈출하고 있어요. 이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좋은 종목들을 많이 그리고 좋은 전략으로 확실하게 여러분들 더 열심히 주식 투자에 임하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 돈을 버신 분도 있고 고생만 하신 분도 있겠지만 끝은 잘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어떤 분들이 돈 버는 줄 아세요? 옆에서 아무리 비관론자들이 시끄럽게 해도 속지 않고 언론이 아무리 겁을 줘도 두려움 그거 다 인내하고 이겨내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돈을 벌어요. 미국이 신고가가 나고 있고 이머징 마켓이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왜 안 갑니까? 우리나라에 인류 기업들 많은데요. 중국이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올라갈 건데 우리나라가 왜 안 갑니까? 중국이랑 그렇게 무역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가 안 가요? 가요. 간다고요. 우리나라가 중국에다가 화장품만 팝니까? 아니에요. 화학제품 얼마나 많이 파는데요. 많이 팔아요. 굉장히 많이 팔아요. 중간에서 우리나라 걸 많이 수입하거든요. 중국은 품질이 떨어져요. 우리나라 걸 이제 수입도 많이 하는데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대박 나십니다. 지금이 어찌 보면 그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주시장을 떠나는 그분들이 놓고 가는 그 수익들 있죠. 그것들 여러분들이 다 잘 챙기셔가지고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비관론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었던 이 쓰리봉 있죠? 이거를 한 번 더 제가 비판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 말이 틀렸지 않습니까? 그죠? 신고가 나고 있는데. 그럼 빨리 지금이라도 수습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아무리 손해가 많이 나셨어도 지금 다시 도전하시면 잃어버린 돈 반드시 찾으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티나 장세라는 게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예요. 뭐 한일 경제 지금 뭐 일본의 경제 보고 그다음에 최근에 바이오주 급락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이번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이제 또 월요일부터 급락이 들어와가지고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푹 쉬시고 여러분들 마음을 빨리 추스리세요.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어제 그렇게 뭐 최근에 열흘 동안 그 일본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이탈한 게 아무것도 없고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주가가 급등해서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오는데 1등 공신이었고요. 테마주도 오히려 반도체, 소재 이쪽에서 지금 그 테마가 형성돼서 급등을 했고요. 대북주, 그동안에 그렇게 눌려있던 대북주 어떻게 돼요? 올라오고 있죠? 안 좋은 기사 나왔는데 잠깐 투매 나왔다가 또 도로 감아버렸어요. 평상시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아까 대선주도 다시 움직이고 희한하죠. 바이오 쪽이 몰락하면서 거기에서 신용 물량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세상에 대북주하고 대선주가 움직이네요. 여러분들 대북주하고 대선주는요. 두 개 다 합치면 종목이 수백 개예요. 네,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뭐 어디 종목 5개짜리, 10개짜리 테마주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대선주하고 대북주가 움직이고 있다고 얘기를 해드렸죠. 대북주만 해도 여러분들 200개가 넘어요. 한 300개 넘을걸요? 실제 움직이는 게 200개, 300개 넘어요. 대선주도 100개, 200개 넘어요. 두 개 합하면 겹치는 것도 있겠지만 두 개 합하면 대충 500개가 넘거든요. 그럼 코스닥의 절반입니다. 지금 그 큰 테마주들이 지금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나쁘다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렇게 잘 견뎌주고 있는데 시장이 나쁘다고요? 미국이 신고가 나고 그 다음에 브라질 같은 그런 이머징 국가들이 신고가 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나쁘다고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비관론자들의 말을 그만 들으시고 열심히 지금 주식 투자하셔야 돼요. 이게 뭔지 아세요? 브라질 지수예요. 열심히 가고 있죠? 네, 우리나라도 같이 손잡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과 관련된 종목들을 사놓으시면 시장보다 더 큰 수익을 내실 수 있겠죠. 그죠? 네. 제가 지금 이제 어제도 방송을 했고 오늘도 방송을 했지만 이틀 동안 제가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고 주말을 좀 편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 건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그거예요.
월요일부터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전문가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투매가 나오면 에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이제 끝내시는데 월요일부터 장대 음봉 맞으면서 이제 일주일을 시작하시면 주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네, 이번 주가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주말에는 절대로 계좌 열어보지 마시고, 그죠? 뉴스도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많이 힘드셨을 텐데 뉴스, 계좌, 차트도 보지 마세요. 차트 보시면 심리에 다 무너져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게 이제 잘 추스리시고 주말 동안 편히 푹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제가 그 유튜브 쪽에 동영상 이것저것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요거 이제 말씀드리고 마칠까요? 잠깐만요. 네. 유튜브 이것저것 그쪽에도 올려놨는데 하나 보여드릴게요. 주말 동안에 이제 딴 거 하지 마시고요.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제 채널인데 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따로 이제 딱 분리해서 여기 해놓은 것도 있고 최근에 뭐 바이오 이런 것도 해놓은 것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회계 우리 처음처럼님과 차미슬님의 회계 관련된 그런 동영상도 이제 이거 진짜 이거 고퀄리티 방송이거든요. 요거 한번 보세요. 이런 것도 있고 밑에 보시면 이제 특징주 분석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여러분들 기법 강의 좋아하시죠? 그죠? 맨날 그 기법 강의 해달라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여기 보면 주식 투자에 꼭 필요한 기법 강의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계좌 운영하는 방법, 세력도 못 속이는 거래량 분석법, 그죠? 그 다음에 전쟁 얘기도 해놨고요. 전쟁 얘기가 왜 주식 강의, 기법 강의 있을까요? 예, 요것도 기법으로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차트 같은 거 공부하고 싶으시죠? 주가 캔들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들 목표가 같은 거 잡을 때 굉장히 편하거든요.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뭐 스윙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캔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맨날 차트 하면서 캔들을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이거 한번 보세요. 48분짜리인데 이거 한 48분짜리 한 두 번만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들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은 더 벌을 수 있을 거예요. 왜요? 캔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돈이 잘 벌리거든요. 뒤에 보면 테마주 공략하는 것도 있고요. 그 뒤에 더 있습니다. 보시면 많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악성 매물대 분석하는 법, 그죠? 이동평균선 활용법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주말 동안에 딴 거 하지 마시고 공부하고 싶으시면 이런 거나 보세요. 그죠? 무료로 다 풀어놨으니까 보세요. 이런 거 보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계좌에 있는 돈을 불리고 싶으시면 일단 그 계좌 자꾸 열어보지 마세요. 열어보시면 여러분들 심리만 꼬이니까요. 네. 여러분들 아무튼 주말 동안에 또 비 소식이 있는데 딴 거 하지 마시고 마음 편안하게 마음 잘 추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짧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내일 저녁 방송은 없습니다. 네, 내일은 저녁 방송 쉬니까 참고해 주시고 월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광승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